근데 그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게 무리수를 둬도 뭐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걸 해서 뭔가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 네. 상황이어서. 예.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주권 국가를 이렇게 침탈하는 행위 자체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제 미국의 국제적 권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군사 헤게모니,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헤게모니,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과거에는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탈을 썼잖아요. 네. 과거에도 미국은 사실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네. 가면을 썼죠. 네. 예쁜 가면을 쓰고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우리는 모범 국가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는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야. 그렇죠. 이렇게 떠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예.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근데 트럼프는 그거 벗어 던진 거예요. 아 답답해. 무슨 가면을 쓰고 그런 짓을 해. 그냥 맨 얼굴을 드러내고 네. 뜯어먹지.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등장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정체는 다 이제 폭로가 됐죠. 야, 쟤들은 뭐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냥 깡패들이야 저것들은. 네. 그게 트럼프가 이룩한 공적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공적. 네. 네.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다 알렸어요. 네. 한국인들도 다 알게 됐고. 예.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도덕적 권위의 추락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미국은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음. 군사력 달러 이것도 지금은 후퇴를 해서 잘 안 먹히는데 말빨도 안 먹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소프트 파워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맞습니다. 왔다. 예. 그럼 이거는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음. 더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예. 사실 좀 생각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우리도 조금 잘못하면 저렇게 잡아갈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군사력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북중러와 같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국가와 군사 동맹 내지는 군사 협력 같은 걸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경우에는 핵은 없는데 미사일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나라들을 못 건드리는 걸 봤잖아요. 쳐들어갔다가도 미사일 맞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최소한 핵은 우리가 개발 못해도 미사일은 있어야 되겠다. 드론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전 않겠습니까? 세계를 그야말로 그 군비를 군비 확장. 확장시키는 네.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힘 없으면은 그렇죠. 서럽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 군수 산업이 좋을 것 같지만 이 나라들이 미제를 사겠냐고요. 아 그럼요. 무슨 저기 스펙을 다 미국이 그렇죠. 관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 사봤자 쓸모가 없으니까 어느 나라 무기를 사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 북한 거 같은 걸 사겠죠. 이란 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더욱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사건으로.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의 몰락이 네. 제국주의 미국의 몰락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누가 미국의 몰락을 예견했겠습니까? 90년대 초반에도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는 맞습니다. 이제 1극으로 간다 그랬는데 뭐 1극으로 가게끔 역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어요. 예. 그때 후쿠야마 같은 사이비 어용 학자들은 나와서 역사의 종언을 떠들었죠. 역사의 종언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는 이제 끝났고 네.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리했다. 영원히 승리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미래 몇백 년밖에 안 된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예견한다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오바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대세였어요. 그런 흐름이 예. 이제 더 이상 역사는 발전이 없다. 예. 자본주의에서 멈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떠들면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는 역사의 종언 뭐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고선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 오만함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저물기 시작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두로는 뭐 끝난 거겠죠? 일단 재판을 받으면 거의 종신형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뭐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죠. 근데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닌데 그렇게 판결을 내려도 됩니까? 예. 안 되죠. 일단 잡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되죠. 미국 국적으로 만들어 놔야 뭐 판결을 때려도 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사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네. 건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실각한다.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트럼프가 무너져 내리고 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까지 예.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예. 한미 관세 협상도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압박 때문에 사인을 했지만 네. 불리한 협정에 예. 돈 줄 생각은 없을 거라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일단 장기적으로 구두로 약속을 한 거죠. 예. 10년 동안 매달 뭐 20불씩 준다. 근데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합의가 그렇게 여러분들 무슨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트럼프의 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완강한 저항이 벌어지면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어려움을 겪겠죠. 전면전은 싫고 그렇다고 지금 소기의 목적은 달성 못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응도 쉽게 그냥 끝나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특히 중국은 주요 석유 수입원이 베네수엘라인데 네. 거기를 미국이 먹는 거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 네. 마두로를 다른 방식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먹었다. 이거 얼마나 큰 성과냐 하면서 또 이렇게 떠벌리겠죠. 뭐 먹으면 안 보내겠죠. 그 정도면 미국이 완전히 이겼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패했을 때 오히려 이게 이제 다 먹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색내면서. 뻥카를 치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척. 네. 인도적으로 인도적으로. 뭐 이런 걸 하면서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속아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예.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북한으로서는 날개를 다는 형국이 되겠어요. 오히려 훨씬 명분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북쪽이 핵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예. 야 봐라, 너희들 뻑하면은 리비아처럼 만들거나 그렇죠. 마두로 잡아가듯이 예. 할 텐데 우리한테 무슨 핵을 포기하라 그러냐, 씨알도 안 먹힌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네. 설득력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막 설득력이 있네. 핵무장한 게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쪽이 그야말로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겉에 칠만 하면 된 스텔스 장치만 붙여서 싹 칠만 하면 페인트 되는 칠만 하면 되는 그런 네. 단계 네. 완성 단계죠. 네.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 전략 잠수함이 만약에 진수가 된다. 네. 그럼 미국은 앞으로 북쪽에 대해서 전혀 공격할 생각을 못 합니다. 못 하게 되죠. 예. 그야말로 이건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를 다량으로 싣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하면은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허락한 네. 그 핵을 그 원자력을 그 동력으로 삼는 그런 잠수함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핵무기를 아예 탑재시키는 탑재한. 이게 북한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잠수함이 핵무기를 뭐 한 15발, 12발 정도 다탄두 예. 북극성을 실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전술 탄두는 또 상당히 많이 이제 싣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면은 거의 미국 본토를 아작을 낼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거잖아요. 네. 자, 요게 바다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국은 북쪽을 공격을 못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설사 핵전쟁을 통해서 북을 뭐 초토화시켜도 이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핵전략 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그 트럼프의 그 강점이 뭐냐면은 무식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무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질싸움은 안 하는. 그죠. 이 주판 막 튀겨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 무리하게라도 그렇죠. 해서 상대를 그냥 예. 제압시키고.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네. 이 새틀라이트 락형, 위성락형. 네. 이 형님은 이제 좀 더 이상 친미로 가지 마시고
이 한반도의 그 이런 냉엄한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성락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네. 그냥 힘 못 쓰게 만들어 놓고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봐서 잘라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부터 갔단 말이에요. 네네. 2026년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는데 네. 이것이 주는 메시지도 상당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 나쁠 거예요. 속으로. 왜 중국을 가는 거야. 그렇지. 중국하고 만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타격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시시덕거려. 그리고 막 좋아하고 둘이서 히히거리고 예, 예.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면 결국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무장시켜서 중국과 싸우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다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 밑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중국 견제 같은 거 할 생각 없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북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러시아도 장기적으로 정상화해야죠. 네. 정상화해서 브릭스 진영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잘 지내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이번에 이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미국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망해가는데. 그럼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방 경제 예전에 얘기됐던 그걸 뚫고 그다음에 브릭스 진영과도 필요하다면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꿔야 돼요. 미국을 그렇게 화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 미국을 화나게 하는 언사는 하지 않아요. 네. 한미동맹 맨날 얘기하지만 네.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련하게 미국을 이렇게 화를 제어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를 먼저 뚫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남북 관계가 뚫려서 남북 관계 풀린다. 트럼프가 쩔쩔매게 돼 있습니다. 한국한테. 예. 좀 어떻게 좀 소개 좀 해다. 소개팅 좀 시켜줘.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은 그렇죠. 아, 미국에 대해서 거의 뭐 주도권을 주게 되는. 예. 야 한미 협상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예. 이것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미국 대사 대리가 와가지고 시건방지게 큰 소리 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관계를 그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은 결국 미국도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 이번에 중국 갔을 때 그런 얘기도 시진핑 주석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걸 전달해 달라라든가 등등. 그럼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쪽 입장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아니까. 예.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예. 뭐 등등의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은 조정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뭔가 그래도 윤석열이처럼 대가리 없이 계속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 환영이 좋다. 이 말씀을 좀. 윤석열이 있었으면 지금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설쳤을걸요. 그렇죠. 가까이처럼.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냈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도록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 짰잖아요. 네. 해외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려면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네. 지무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계엄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야당을 이제 민주당을 압살을 그렇죠. 해놓으려고 했던 건데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다행이에요. 예.